안녕하세요. 책사랑 오주헌입니다. 신인간혁명 제8권 저자는 이케다 이사쿠, 펴낸 곳은 화강신문사입니다. 보검 103페이지부터입니다. 보검, 새로운 시대는 청년의 손에 달려있다. 나오라, 수만 수십만의 야마모토 신이여. 신이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치면서 1963년 여름에도 청년을 육성하는 데 혼신의 힘을 쏟았다. 7월 1일 도쿄 다이토 체육관에서 실시한 남자부 간부회에 참석한 신이치는 은사 도다 조세이의 7주기를 기해 학회는 마침내 본문의 시대에 들어서게 되었다고 선언했다. 사자우는 울려 퍼졌다. 본문이란 법화경 28품 중 후반의 14품을 가리키는 말로 전반 14품을 정문이라고 한다. 적이란 그림자를 의미하고 본이란 본체를 나타내며 문이란 법문을 뜻한다. 법화경의 간요는 본문 가운데에서도 열애수양품 제16에 설해져 있으며 정문은 아직 이론적인 가르침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신이치는 광선유포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시대를 본문의 시대라고 표현했던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참석자들은 몹시 놀랐다. 모두 전류에라도 감전된 듯한 느낌이었다. 신씨가 회장에 취임한 이래 계속되는 광선유포의 새로운 전개와 눈부신 학회의 발전에 경탄해온 그들이었다. 그러나 도다의 7주기를 기점으로 본문의 시대에 들어선다는 말은 지금은 아직 정문의 시대라는 뜻이 된다. 그렇다면 본문의 시대란 어떠한 시대일까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다. 그러나 틀림없이 자신들의 생각을 훨씬 초월하는 굉장한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하니 피가 끓어오르고 몸이 날아오르는 듯했다. 찬란하게 빛나는 광선유포의 미래가 그들의 해맑은 눈동자에 비춰졌을 것이다. 사회를 건설해갈 다음 세대의 리더로서 스스로를 연마하며 학회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것에 환희와 긍지를 느꼈을 것이다. 청년은 희망이라는 창공을 향하여 날아오른다. 창가가 행진하는 곳에는 언제나 희망의 선율이 울려 퍼진다. 신씨는 계속되는 5일에는 다이토 체육관에서 열린 여자부 간부회에도 참석했다. 이날 여자부 간부회에서는 새로운 애창곡인 환희의 노래가 발표되었다. 노래하라 우리들 젊은이여, 세계의 벗이여, 역사를 여는 문화는 향기를 바란다. 자유와 평화의 승리를 알리는 7개의 종은 울려 퍼진다. 여자부가 새롭게 출발하는 결의를 담아 만든 이 노래는 새로운 감각이 느껴지는 매우 밝은 노래였다. 야마토 신이치는 이날 여자부 간부회에서 우선 여자부와 남자부가 각각 부원 100만 명을 목표로 도전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했다. 당시 여자부 부원은 43만 명이었으며 남자부 부원은 64만 명이라는 진용을 갖추고 있었다. 남녀 양 부서가 각각 부원 100만 명을 달성한다면 일본에서는 미중유의 커다란 청년 집단이 탄생하게 된다. 전진에는 지향해야 할 목표가 필요하다. 목표가 정해지면 매월 그리고 매일의 행동도 명확해져 발걸음에도 힘이 들어간다. 신씨는 남녀 청년부에게 각각 부원 100만 명 달성이라는 목표를 제시해 줌으로써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고 싶었다. 그리고 신씨는 학회원이 우연히 일으킨 사건 등을 마치 창가학회 문제인 것처럼 거론하며 계속해서 학회를 비판하는 매스컴의 보도에 대해 언급했다. 정신질환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이 입신을 하여 그 후 사고를 일으킨 일이 있었습니다. 혹은 전과자라는 이유로 외면당해온 사람이 학회에 들어왔으나 또다시 범죄에 연루된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신문이나 주간지는 창가학회가 범죄를 일으킨 것처럼 크게 보도했으며 우리는 그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책임감 있게 대책을 강구하여 돌보아야 하는 것은 본래 정치가나 국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외면한 채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불행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보고도 본체만 제하는 것이 오늘날의 정치인이며 고위 관료들이 아닐까요? 일본의 지도층은 너무도 이기적이고 무책임합니다. 그에 비해 우리 학회원들은 이 세상에서 불행을 없애고자 괴로워하는 사람을 보면 인간에게는 동등하게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며 그들에게 신심을 가르쳐 왔습니다. 창가학회는 전혀
차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모든 정성을 다해 세심하게 돌보았습니다. 사회적인 체면이나 거칠에만 생각하여 자신의 일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양한 고민,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을 많이 포용해 가다 보면 그 중에서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타인을 외면한 채 살아간다면 과연 어느 쪽이 올바른 길일까요? 신이치의 말에는 강한 확신이 맥동하고 있었다. 결국 사회에서 소외당한 사람들까지도 진심 어린 마음으로 감싸 안으며 함께 행복의 길을 지향해왔던 가장 존귀한 교단이 우리 창가학회입니다. 분별 있는 지도자라면 학회의 그런 참모습을 보고 칭찬을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재력이 있으며 신체도 건강해져야 한다는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 학회에 입회하는 것을 제안한다면 가난한 사람과 병자들의 단체라고 불리는 일도 없었을 것이며 더욱이 문제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고뇌에 오는 민중을 구제해야 하는 종교의 특히 불법의 정신을 저버리게 됩니다. 멤버들은 학회원이 사고를 일으켰다는 기사가 보도될 때마다 주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지 난감했다. 시인씨는 그 문제를 거론하여 사건의 본질을 분명하게 밝혔던 것이다. 그는 항상 회원이 어떤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는지, 어떤 비판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는지에 대해 레이다망을 치기라도 하듯 마음을 써왔다. 그리고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즉시 대응하였으며 논파해야 할 것은 명쾌하게 논파해 갔다. 그런 신속한 대응이야말로 언론전의 요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서 신씨는 여자부 여러분도 아무쪼록 진심을 다해 동지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 지도해 주었으면 합니다. 라고 호소했다. 신씨는 남녀 청년부의 활동이 해합이나 행사 운영 등이 중심이 되어 개인 지도가 등한시되는 것을 염려하고 있었던 것이다. 학회활동의 기본은 자행인 근행과 창제를 면려하여 화타행인 절복과 개인 지도를 실천해 가는 데 있다. 또 견해에 따라서는 절복이란 어떤 한 사람이 입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지도를 거듭하여 그 사람이 자기 이상의 인재로 성장해야만 끝났다고 할 수 있다. 회합이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지만 회합에 참석하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다. 예를 들면 자담회를 보더라도 참석자의 배 이상이나 되는 멤버가 각 조직에는 있을 것이다. 거기에 구석구석까지 격려의 손길을 뻗어가야만이 반석 같은 학회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확대로 이어져 광선유포도 확대된다. 이를테면 개인 지도가 없는 활동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빠뜨린 것이라고 해도 좋다. 개인 지도라고 해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회원들 중에는 가지각색의 사람이 있다.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 입신하기는 했지만 자신은 신심을 한 기억이 없다는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혹은 학회를 유달리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또 병고나 경제구에 시달리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지 못해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한 사람들의 집을 찾아가 지혜를 짜내어 대화의 실마리를 찾고 또 우정을 맺어 신앙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근행이나 교학을 가르쳐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것은 분명 회합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행사를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힘든 일이다. 그러나 바로 거기에 자신의 단련이 있다. 타인을 성장시켜가는 속에 자신의 성장도 있기 때문이다. 또 그런 힘든 작업 속에 진정한 불도수행이 있다. 회합에 참석하는 사람들만을 상대로 활동을 추진하는 것은 편리하기는 하나 그래서는 진정한 의미의 광선유포는 확대되지 않는다. 그래서는 저편의 육지를 목표로 하면서도 바닷가의 후미만을 맴돌며 만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학회활동의 주된 싸움터가 되는 무대는 바로 회합 전의 활동에 있다는 것을 간부는 깊이 인식해야만 한다. 장각의 진심 어린 마음을 전해온 것도 각 가정을 방문해서 하는 개인 지도였다. 그물코와 같이 땅속 깊이 뻗어있는 뿌리가 거목을 시탱하듯이 학회를 시탱하는 것도 착실한 개인 지도를 거듭해가는 데 있다고 해도 좋다. 겁쟁이고 나태한 스탠드 플레이어서는 그 용기와 인내를 필요로 하는 힘든 작업을 해낼 수 없다. 민중 속으로, 벗들 속으로, 인간 속으로
개인 지도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사람이야말로 부처의 사자이고 진정한 용자라고 말할 수 있다. 야마토 신시는 청년부 간부가 개인 지도에 철저히 임해간다면 학회의 미래는 영원히 반석 같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강의 흐름이 하류로 내려갈수록 강폭이 넓어지고 물의 양이 많아지듯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람들의 연대가 넓혀지고 수많은 인재가 배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년부 간부가 개인 지도를 게을리한다면 그것은 학회라는 거목의 뿌리를 자기 손으로 잘라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므로 신씨는 이날 여자부 간부회에서 개인 지도의 중요성을 호소했던 것이다. 계속해서 신씨는 여자부의 기가 시간에 대해 언급했다. 광선유포는 기나긴 여정입니다. 무리를 해서 기가 시간이 늦어져 피로가 쌓인다거나 생활의 리듬이 깨지게 되면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또 사회성이나 상식이라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야만 합니다. 만약 늦은 시간에 기가하다 사고라도 당한다면 부모님께도 심려를 끼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자분은 늦어도 10시까지는 귀가했으면 합니다. 선배 간부 여러분도 반드시 그 시간에는 귀가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엄하게 주의를 주었으면 합니다. 진지하게 활동하다 보면 순식간에 시간은 지나가 버리는 법이다. 그러나 확실하게 시간을 정해둠으로써 시간을 유효하게 활용하기 위한 창의적인 연구도 하게 되고 타성을 물리칠 수도 있으며 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거기에 가치 창조도 있는 것이다. 야마토 신시는 여자부 간부회에서 미래를 위한 지표를 제시함과 아울러 학회를 비판하는 잘못된 인식을 논파했다. 또한 개인 지도가 활동의 유체라는 것을 강조하고 귀가 시간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시도했다. 청년은 광선유포의 보검이다. 신씨는 최선을 다해 그 보검을 연마하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았다. 여자부 간부의 다음 날인 6일부터는 이지의 아마기에서 남자부 수호회와 여자부 화양회의 연수가 연이어서 실시될 예정이었다. 신씨는 이 연수회에도 기꺼이 달려갔다. 연수회 참석자들 가운데에는 이미 청년부를 졸업한 멤버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남자부와 여자부의 중심 간부들이었다. 청년을 육성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는 신이치에게 이 모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소회 멤버는 아침 8시에 도쿄를 출발하여 이즈 시모다에 있는 가사미 해안에서 스포츠 연수를 실시하고 아마기로 왔다. 신실은 정오가 지나 이사장인 하라야마 고이치 등의 일행과 함께 도쿄에서 기차를 타고 시모다로 향했다. 저녁 무렵 신씨가 아마기에 마련된 숙소에 도착하자 청년부장인 아키즈키 에이스케를 비롯한 청년부 간부들이 인사를 하러 왔다. 신씨는 힘찬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모두 건강한가? 이번 연수는 본문의 시대를 열어갈 훌륭한 리더를 육성하는 연수회가 되도록 하세. 야마토 신씨는 단숨에 이렇게 이야기했다. 연수는 이미 시작되었던 것이다. 소회 멤버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생 동안 학회 정신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지금은 광선유포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순조로울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아니, 좋아지는 것은 불가사의요. 나쁘게 되는 것은 필정이라고 생각하라. 어서 1190쪽. 어서에도 있다. 학회 정신이란 학회가 대난을 만나 비난의 집중포화를 맞고 있을 때 가면이 일어서는 것이다. 대성이는 말씀하셨다. 나와 더불어 나의 제자는 재난이 있을지라도 의심이 없으면 자연히 불계에 이르리라. 천의 가호가 없음을 의심하지 말 것이며 현재가 안온하지 않음을 한탄하지 말지어다. 어서 234쪽. 어떠한 대난이 몰아닥쳐도 니지렌 대성인의 가르침대로 광선유포에 매진해가는 위대한 정신이다. 어떠한 박해가 있어도 그 박해가 계속되어도 왜 제천선신의 가호가 없느냐고 의심을 해서는 안 된다. 단호하게 신심을 관찰하는 것 자체가 참된 신심이다. 광선유포의 길이 파란만장하다고 해서 한탄하거나 불평하거나 비판하는 사람은 대성인 불법을 믿고 실천하는 신앙자가 아니다. 거짓 신자인 것이다. 대성인은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다. 나의 제자에게 조석으로 가르쳐 왔건만 의심을 일으켜서 모두 버렸으리라.
어리석은 자의 버릇이란 약속한 일을 필요할 때에는 잊어버리느니라. 어서 234쪽. 반드시 난이 있다는 것을 아침 저녁으로 가르쳤건만 결국은 위대한 불법을 버리고 떠났다. 어리석은 인간의 습성은 결정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맹세를 잊어버리는 법이다.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학해가 난을 만났을 때 무엇을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이다. 그때 인간의 본질을 알 수 있다. 아키즈키를 비롯한 청년부 간부는 샘물처럼 솟아오르는 신시의 지도에 굉장한 기백을 느꼈다. 또 그것은 수호회를 비롯한 청년부에 대한 큰 기대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 신시는 계속해서 말했다. 도다 선생님은 전쟁 중에 자신이 투옥되었을 때 누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무엇을 말했는지를 추로코 사모님께 자세히 물어보았다고 한다. 또 전쟁이 끝난 후 선생님은 사업이 난간에 부딪혀 최악의 상황에 놓였을 때에도 모두 어떻게 하는지, 제자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가만히 지켜보고 계셨다. 그것이 사람을 본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시에 어떻게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가 승리를 할 수 있다. 신이치는 그리운 듯이 은사 도다 조세이와 만들었던 지난 추억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도다 선생님의 사업이 가장 궁지에 처해 있을 때 나는 폐병을 앓아 발열과 각혈에 시달리고 있었다. 월급도 계속해서 지연되어 사원은 한 사람 두 사람씩 떠나갔다. 그 중에서는 선생님의 대언을 저버리고 뒤에서 비열하게 비판하는 자도 있었다. 나는 그런 속에서도 열심히 일했다. 그리고 선생님께 몸을 바치고 선생님과 함께 싸우며 선생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광선유포를 위해 죽어가자고 남몰래 결심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후배들에게 참된 제자의 모범을 보일 수 없으며 현대를 살아가는 대성인 문화로서 기감을 보이는 일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다 선생님은 모든 것을 간파하고 계셨다. 나의 마음까지도 모두 알고 계셨던 것이다. 선생님은 말씀하셨다. 너는 죽으려 하고 있다. 나에게 내 목숨을 주려 하고 있다. 그래서는 곤란하다. 너는 끝까지 살아야 한다. 반드시 끝까지 살아라. 내 목숨과 바꾸는 것이다. 제자를 생각하고 강선유포를 생각하는 스승의 불을 뿜는 듯한 장절한 외침이었다. 선생님의 그 말씀이 계기가 되어 나는 광선유포를 위해 반드시 끝까지 살아가겠다고 결의했다. 광포를 위해 목숨을 바쳐 순교하는 것과 광선유포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같은 것이며 하나라고 해도 좋다. 거기에 일관되게 흐르는 것이 사신홍법의 마음이다. 내가 수호의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청년부 대표 가운데서 선발된 여러분에게 광선유포를 의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깊은 의미가 담긴 지도였다. 아키즈키 에이스케를 비롯한 청년부는 야마토 회장이 수호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이날 저녁 숙소인 여관의 큰 객실에서 모인 멤버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지도에 갈렸다. 이 자리에서 신이치는 멤버들의 의견이나 보고 질문을 받기도 했다. 사제는 불이이므로 대화를 통해 서로 공통된 부분이나 경애를 교류해가는 것이 중요한 의식임을 신이치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회를 맡은 남자 부장 이시카와 겐시로가 질문이 있는 사람은 손을 들라고 하자 모든 멤버가 일시에 손을 들었다. 모두 이번 기회에 뭔가를 질문하려고 또 자신의 의견을 야마토 회장에게 부딪혀가자고 하는 기계가 드높았다. 신씨는 소중한 후계인 청년부들에게 지금까지 해왔던 자신의 시도가 착실히 열매를 맺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항상 강하게 호소해왔다. 우선 광선유포를 추진해가는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결의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광선유포라는 위대한 운동을 전개하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도 어떻게 현명하게 대응해 갈 것인지를 언제나 예리하게 자각해 주었으면 한다. 또 신씨는 청년부 간부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정치가든 회사 사장이든 어떠한 단체의 책임자를 하더라도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있어서는 큰일을 완수할 수 없다. 어세는 계략을 유장 속에서 꾸며 승리하는 것을 천리밖에서 결정한 자이니라. 어서 183쪽 말씀하셨습니다. 투장이 모였다면 정보를 취합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모두 함께 여러 각도에서 치밀하게 검토하여 대응책을 강구하는 등 승리하여 전진하기 위해 뭔가를 창조해가는 것이다. 나도 항상 광선유포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사색하며 다양한 일을 구상하고 있다. 여러 사람의 의견이나 보고가 있으면 그것을 기반으로 대응책을 세울 수 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으면 검토도 할 수 없다. 영에는 무엇을 곱해도 0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나를 만나러 올 때는 질문이나 의견, 보고를 반드시 가지고 오기 바란다. 한창 성장기인 청년들은 모두 신 씨의 그 지도를 실천해왔다. 그들의 질문이나 의견은 교학에 관한 것에서부터 사회를 개혁하는 일과 인간혁명의 관계 등 다방면에 걸친 내용이었다. 또 일본의 정치가 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공명회는 참의원뿐만 아니라 중의원에도 진출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의견을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 그들은 신이치와 자유롭고 활달하게 의견을 서로 교환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거나 많은 질문을 해왔다. 신이치는 질문에 답하여 여러 각도에서 상세하게 논하는가 하면 단 한마디로 자네에게 맡기겠네라고 말하는 때도 있었다. 인간은 실제로 책임을 맡음으로써 사명을 자각하고 불가사의할 만큼 힘을 발휘해가는 법이다. 젊은 세대에게 일을 맡긴다는 것은 선배라는 위치에서 본다면 불안하기도 할 것이다. 실제로 실패하는 일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거쳐 경험을 쌓음으로써 무한한 힘을 키울 수 있게 된다. 청년에게는 자유롭게 활약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주고 그것을 곁에서 지켜보는 것이다. 선배는 청년이 만약 실패한다면 최종적인 책임은 자신이 지겠다는 넓은 도량이 있어야 한다. 한 멤버가 신 씨에게 질문했다. 확고한 신념으로 신심하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질문한 것은 신이치가 회장에 취임한 후에 법화강에서 학회로 들어온 사메지마 겐지라는 청년이었다. 그는 도쿄 대학을 졸업하고 어느 기업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윽고 본부 직원이 되어 세이쿄 신문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에 대한 주의 평가는 두 가지로 나뉘어졌다. 한결같고 순수한 인재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본심은 야심가로서 법화강에서 학회로 들어온 것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학회에 소속되는 쪽이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옮겨온 것이라고 잘라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신이치도 사메지마가 갖고 있는 양면성을 느끼고 있었다. 또 그가 자주 뒤에서 선배 간부를 비판하는 자신만이 학회의 미래를 염려하고 있는 듯이 이야기하는 버릇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양면성은 많든 적든 누구에게나 있다. 불법에서는 선악이려라고 설하여 부처의 생명도 석존의 목숨을 노렸던 제바달다의 생명도 기심에 모두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신씨는 일단 학회의 문을 두드린 청년을 어떻게 해서든 크게 성장시키고 싶었다. 그는 사메지마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것은 일생 동안 학회에서 멀어지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 강선유포를 위해 살아가는 선배를 쫓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령 누가 호통을 치든 또는 발로 걷어차든 학회에서 떼어놓으려 하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학회에서 멀어지지 않는 사람이 확고한 신념으로 신심하는 사람입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신씨는 이렇게 말하면서 사메지마의 눈을 바라보며 이 사람을 30년 동안 꾸준히 지켜보자고 생각했다. 세월은 인간을 도태시킨다. 사메지마도 30년 동안 진지하게 신심을 멸려해간다면 자신에게 승리하여 훌륭하게 인간혁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야심이나 야망을 품고 학회를 자신을 위해 이용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이에 학회에서 멀어져 갈 것이다. 신씨는 사메지마의 육성에도 심혈을 기울여 그가 활약할 수 있는 무대도 마련해 주었다. 그러나 사메지마는 자신이 언젠가 학회를 좌지우지하겠다는 야망에 불타고 있었다. 훗날 부회장이 되지만 최후에는 학회를 배반하여 비참한 퇴전자의 길을 걷게 된다. 멤버들은 앞다투어 질문을 하거나 보고를 하며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 어떤 청년이 야마모토 신씨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조직은 남자 부원도 적은 데다가
실정이 아주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상황을 변화시켜 갈 수 있을까요? 시인 씨는 주저하지 않고 우렁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자네가 일어서면 되네. 장내에 긴장이 감돌았다. 찬물을 끼얹는 듯한 적막이 감돌았다. 청년이라면 혼자 사는 것이다.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바뀌어 간다. 나도 그렇게 해왔다. 도다 선생님이 돌아가시자 세간에서는 학회가 공중분해될 것이라고 떠들어댔다. 오래된 간부들 중에는 선생님이 돌아가신 것을 기회로 삼아 제멋대로 방자하게 행동하는 자도 있었다. 학회를 미끼로 삼으려고 음모를 꾸미는 자도 있었다. 이 상태로 두었다간 정말 공중분해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일어섰다. 그리고 총무로서 그늘에서 힘이 되어 학회의 모든 책임을 짊어졌다. 당시 나는 30살이었다. 사태가 심각하면 자신이 홀로 선다. 나는 항상 그런 정신으로 해왔다. 가마다 지부의 지부 간사가 되어 절복을 지휘했을 때도 그러했다. 당시에는 큰 지부라도 절복은 100세대 안팎이었다. 나는 이래서는 도다 선생님이 내건 75만 세대라는 대언을 성취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럼 누가 할 것인가? 제자가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싸움을 시작했다. 그리고 한 지부에서 201세대라는 당시로서는 미중의 포교를 이루어냈다. 내가 24살 때의 일이다. 지부에는 물론 장년부도 부인부도 있었다. 간부들 대부분은 나보다 나이가 많았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모두 나와 마음을 하나로 하여 움직여 주셨다. 무엇 때문인가? 진지했기 때문이다. 누구보다도 필사적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저만큼 활동할 수 없다. 이 사람이 말하는 대로 하면 반드시 장벽을 타파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모두가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결과를 냈다. 내가 가는 곳은 언제나 최악의 상황이었다. 그 속에서 승리하여 나는 도다 선생님께 보답해왔다. 그것이 제자의 길이다. 학회에는 심시풀이나 장난하는 듯한 마음으로 보여주기 위해 행동하는 청년 따위는 필요 없다. 자네가 일어서면 된다. 반드시 일어서는 것이다. 지켜보겠네. 실로 생명과 생명이 서로 부딪히는 듯한 간담이었다. 간담이 끝나갈 무렵 신이치는 이렇게 덧붙였다. 내가 쓴 희호를 아직 받지 못한 사람은 나중에 남자 부장에게 이름을 제출하도록 하세요. 새로운 출발을 기념하는 뜻에서 또 모두를 격려하는 뜻에서 희호를 해주겠습니다. 내가 믿는 것은 여러분뿐입니다. 함께 광선유포를 목표로 전진해 갑시다. 아마기에서 실시한 수호의 연수의 밤은 청년의 마음을 촉발시키면서 깊어갔다. 신인간혁명 제8권 124페이지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사랑 오죽헌이었습니다.